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시 굉장히 애매합니다. 상황과 반응으로 분석하는 연습 오늘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문형 보기가 나왔습니다. 지문형 보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형적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형적 인물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특정 시대나 사회 혹은 특정 계층을 대표할 만한 인물을 우리가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죠. 전형적 인물의 두 가지 양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시에서는 화자 자신이 전형적 인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하고 어떤 시에서는 화자가 전형적 인물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어떤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얘기할 때 그 일제강점기의 유랑민이라던가 아니면 대지주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소장농들의 모습, 전형적인 인물 하나를 설정해서 그들의 어떤 불쌍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형적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학습을 좀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요, 1970, 80년대 산업화의 전형적 모습의 노동자예요. 전형적인 모습의 노동자란 말이야. 그 당시 7, 80년대에 산업화하고 근대화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열악한 임금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을 했던 이런 노동자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목은요, 그쵸, 저문강에 삽을 싣고 일이 끝난 다음에 해가 다 저문,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공간은 아닌 거죠. 해가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강에서 삽을 싣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갔다가 내일이면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하는 이런 좀 비관, 어떤 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이런 비극과 체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였고요. 나시 같은 경우는 화자 자체가 1970, 80년대의 전형적 인물, 그렇죠?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다시 같은 경우가 여러분 어떻게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가 굉장히 좀 독해력이 필요한 시입니다. 자, 제목은요, 모두의 잠이고요. 여러분이 못을 잘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뭐 연못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능력 부정의 못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못은 진짜 망치로 때려박는 못입니다. 못 위에서 위태롭게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시를 써내려간 거예요. 보시면은 장면 두 개가 병치되고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좁은 둥지에서 자지 않고 옆에 박혀있는 얇은 못에서 위태롭게 자고 있는 아비제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그쵸, 이 현대사회의 가장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서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가장이 자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비제비에서 이 시대의 어떤 그 실업자, 그렇죠? 실업자 가장의 모습을 유추해내고 있다, 가장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를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넘어가서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슬픔도 퍼다버리는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고뇌를 덜어내려는 마음, 맞습니다. 저문강에 삽을 싣고 다시 가난한 자들의 마을로 돌아갔다가 내일이면 또 삽을 들고 일하러 나가야 하는 슬픈 현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슬픔도 퍼다버린다에서 현실에 대한 고뇌를 덜어내려는 마음을 읽을 수는 있다만 그 뒤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슬픔이 극복되고 있는 건 아니죠.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이나 돌아갈 뿐이다, 내가 저문강에다가 슬픔을 퍼다버린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의지적이라던가 희망적인 행동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냥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이런 보조사 나도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주시고, 돌아갈 뿐이다 해서 체념의 정서, 슬픔의 정서, 무기력의 정서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고뇌를 덜어내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까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일단 정답은 5로 갈 수 있고요.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는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소극적 대응 태도 좋습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소극적 대응 태도, 체념적 태도 같은 표현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색감바닥 썩은 물 좋습니다.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상황은 부정적이다. 1970, 80년대에 가난한 노동자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에서 인물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맞습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는요. 어쩔 수 없이 체념할, 내가 가난한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지, 나 반드시 어두워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고 말 거야 라는 극복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를 우리가 오답선지로 잡아주셔야겠죠.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어두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시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어떤 전형적 모습, 전형적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비애와 슬픔, 그리고 비관적이었던 태도, 그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어려운 이유가 슬픔도 퍼다 버린다 해서 슬픔을 퍼다 버렸으니까 이제 뭔가 기쁨의 반응, 그리고 기쁜 상황이구나 라고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쭉 읽어보시면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 썩은 물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슬픔과 어떤 체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시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아 그럼 이 달은 희망을 나타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도 저와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달이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면 우리도 저와 같아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희망차게 하루를 보내야겠다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와 같아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삽을 씻고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가난한 노동이 반복될 거다. 모처럼 썩은 강에, 썩은 물에 떠 있는 달처럼. 그 달도요 맨날 떴다 짓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어떤 슬픈 이 고된 일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황은요 제목 그대로 넣어버려. 여러분들이 현대시의 상황 잡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제목 갖다 넣어버려. 저문강에 삽을 씻고 맨날 일만 하는 거야. 반응은 슬픔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적 태도보다는 비관적 태도, 체념의 태도,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제비집에 아비제비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 못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관찰자인 화자가요 아비제비를 보면서 눈이 뜨거워졌대잖아요. 뭐예요? 대상을 가엾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연민의 정서라고 부르죠.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는데 이거는 뭡니까? 종암동 버스 정류장 맞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가난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이 가난한 가족 중에서도 실업자인 가장이 있는 그런 집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실업자 사내, 이 가장, 돈을 못 벌고 있는 가장의 모습과 아비제비의 모습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유사한 속성의 자연물에 빗대어서 인물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 같은 경우는 물이나 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도 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물의 처지를 부각, 계속해서 흐르는 물처럼 떴다 졌다 하는 달처럼 반복되는 슬픈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인물의 처지. 그 다음에 아비제비에 빗대어서
역시나 가족들을 위해서 위태롭게 하루하루 보내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지키려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아버지의 처지를 부각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슬픕니다. 쭉 봤을 때. 자,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해 지친 한 여자, 누굴까요? 아내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그러면 여자의 창백함이 달빛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내가 달빛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달빛은 여자에 대한 미안함을 환기시키는 소재, 혹은 여자의 창백한 얼굴 자체를 표상한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라는 선지는 허용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좀 더 바라보던 그 달빛은요, 백번양보에서 우리가 여자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봐야 하거나, 아니면 여자에 대한 미안함을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자연물이다 라고 봐야 하니까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우리가 허용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내가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사내가 자기 자신을 달빛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쭉 읽어봤을 때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자가 열심히 일하고 오고 화자가 아이 셋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실업 상태인 거야. 그래서 실업의 호주머니라고 여러분들이 요 문장도 놓쳐서는 안 되고, 실업자인 거야 지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는 거죠.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녹록치 않은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집 한 채 대신 여기 보세요. 아비제비하고 동일시 되는 거네요. 못 하나 위해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이 아비와 사내, 그리고 아까 못 위에서 제비 새끼들과 자기 가족 제비들 편안하게 둥지에서 있으라고 못 위에서 꾸벅꾸벅 줄고 있는 아비제비의 모습과 이 실업자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 아비, 사내의 모습이 동일시되고 있다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거리에서 흙바람이 몰려오나 봅니다.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함께 걸을 수가 없어 골목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현실하고 연결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걸 보면서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화자 자체가 전형적인 인물인 거고요.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 가난하고 불쌍한 노동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 같은 경우는 화자가 가난한 가정의 가장, 그렇죠? 전형적 인물, 이 현대사회의 가난한 집의 가장의 모습을 관찰하여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못 위에 있는 제비와 가장의 무게를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는 시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이 상황도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못 위의 잠을 관찰하고 있다. 아까 체크할게요.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반응은 뭡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연민, 대상을 가엽게 여긴다. 가엽게 여긴다까지 체크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희생하는 가장의 모습을 가엽게 여기고 있다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정답까지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에 대한 지문 장악을 좀 어려워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 같은 경우는 상황과 반응으로 나눠보세요. 화자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상황 자체는 저문강에 삽을 씻고 있는 겁니다. 맞죠? 상황 자체는 모두의 점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팁 하나 드리면 상황은 제목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응은 어떠죠? 슬픔과 비관, 체념도 좋습니다. 자, 나시 같은 경우는 모두의 점을 관찰하면서 제비를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고, 어떤 집안의 가장, 실직한 가장과 동일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관찰자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서를 느낀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민의 정서를 느낀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데일리 퀴즈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대상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 공감의 마음, 그리고 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민의 정서를 주제로 한 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오늘 데일리 퀴즈에 대한 답변은 연민으로 갈게요. 답변에 연민 적어주세요. 대상을 가여 여기는 마음. 그래서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오늘 시 두 편이 굉장히 슬펐어야 됐어. 눈물이 주르르 났어야 되는 그런 시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 다시는 굉장히 또 슬프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일리 퀴즈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문장은요, 많은 실패자들이 포기할 때
그 자신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야말로 성공에 가장 가까워져 있을 때야. 근데 성공하기 직전까지 모르잖아.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어떤 불안감과 의심 속에서 반복해야 된단 말이야. 오히려 저는요. 여러분 너무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내가 진짜 가까워졌구나라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성찰하고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하고 한 질문 한 질문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누시죠. 안녕.